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고사성어 시간요 30번째입니다. 30번째 고사성어 하는 동안 여러분은 상당히 많은 역사 속을 여행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여행한 곳은 아무래도 삼국지연의 시대죠. 위초고의 삼국시대, 그 다음에 진나라, 초나라, 뭐 너무너무 많잖아요. 황후, 초한지, 그쪽 세상을 많이 엿봤고요. 그런데 오늘 얘기라는 단궁편의 이야기 한번 해보죠. 고식지계라는 겁니다. 고식지계라는 말은 뭐냐면 아녀자나 어린아이가 꾸미는 것 같은 계책, 곧 유치한 꾀를 이야기할 때 고식지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가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잔꾀 쓰는 걸 봅니다. 그런 꾀를 일러 고식지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언발 녹이 걷다고 한겨울에 자기 발에다 오줌 누면 자기 발이 어떻게 되죠? 잠깐은 따뜻해 녹을 수 있지만 곧바로 어떻게 돼요? 동상에 걸리죠. 얼어버리죠. 고식지계는 그럴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언발에 오줌 넣기, 이런 속담과 똑같은 말이 고식지계라는 얘기예요. 과연 어떤 일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낮자 공부 한번 해보죠. 첫 번째 글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계집녀 옆에 옛고, 여자가 늙으면 시어머니가 된다는 데서 시어머니고, 또는 늙은 여자라는 데서 고모고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고부 그러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고요, 고모 그러면 아버지의 누이를 고모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자가 늙으면 시어머니가 되는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며느리를 볼 테니까요. 옛날에 남자 자식 없는 부인들이 거의 없어요. 남자가 아들 낳을 때까지 낳았으니까. 그러니 당연히 나이가 늙으면 시어머니가 되는 건 당연하죠. 시어머니 고자는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이게 부사로 쓰일 경우에는 짐짓 또는 잠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꼭 그걸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글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글자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 스스로자 밑에 마음심이지만 원래는 코비가 스스로자로 변해서 된 글자입니다. 즉 가슴속, 이 마음심은 가슴을 이야기하죠. 가슴 속의 숨이 코를 통해서 들락거린다는 데서 이게 숨쉴식 또는 숨이 그친다 해서 쉴식, 그칠식이라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식재 그러면 재액을 없애는 거고요. 휴식 그러면 일을 하다가 잠깐 쉬는 것을 휴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늘 쉬는 건 휴식이 아니에요. 일을 하다 잠깐 쉬는 게 휴식입니다. 여러분, 휴식이 왜 아름다운지 아세요? 땀 흘리고 있는 모습이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참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늘 쉬고 있는 사람을 보면 아름답지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옆에다 잠깐 땀 흘리고 있나요? 그 모습 진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잘 지켜주십시오. 신류는 그런 사람한테 필요한 경우죠. 그런 사람이 떠나는 것이 휴가입니다. 다음 글자 또 어떤 글자일까요? 이 갈지는 여러 번 나오네요. 같이 보도록 할까요? 흙 위에 싹이 자라나간다고 그래서 갈지로 변했다고 그랬죠. 타산지석 그러면 남의 산의 돌, 다른 산의 돌이란 뜻으로 교훈을 이야기하죠. 지동지서,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도 간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줏대 없이 갈팡질팡한다 라는 뜻의 그 사자성어죠. 지동지서, 그럴 때 쓰는 자입니다. 이 갈지는 용법에 따라서 틀린데 그 뒤에 문법 공부 시간에 따로 한번 또 하죠. 그 다음 글자 같이 보겠습니다. 꾀개자 또는 셀개자라고 하는 자네요.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원 옆에 열십, 즉 물건의 수, 열십은 수죠. 물건의 수를 입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말을 하면서 헤아린다는 데서 새말개, 꾀할개 또는 꾀개라고 하는 그런 자죠. 우리가 계산 그러면 수량을 헤아리거나 세물하는 것을 계산이라고 그러고요. 계략할 땐 꾀할 꾀자겠죠. 계책과 모략, 꾀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지금 배운 여러분 고식지계, 그쵸? 고모 또는 시어머니 또는 자식의 꾀라는 뜻이에요. 과연 어떤 데서 나왔는지 문장 공부 겸 유래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고식지계, 고와 식의 계책이란 얘기죠. 이 고와 식은 명사기 때문에 체언입니다. 체언 뒤에 갈지는 뭐뭐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아녀자나 어린이의 꾀, 이런 뜻이 되겠죠.
이 이야기는요, 얘기 단궁편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증자의 말에서 유래한 것과 또 시자라는 책에서 은나라 주를 꼬집어 한 말이라고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생각이 단순하거나 잠깐 미봉책, 잠깐 동안만 이렇게 억지로 막 터질 거를 꿰매놓는 어떠한 그럴 경우를 빌려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고식지계라는 말입니다. 얘기 단군편 상편에 보면 증자가 말하기를 군자가 사람을 사랑할 때는 덕으로 하고 소인배가 사람을 사랑할 때는 고식으로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백성이나 사람 사랑하기를 늘 덕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과 끝이 똑같아요. 그런데 소인배는 백성이나 사람 사랑하기를 고식, 그때그때 잠깐 편리한 대로만 합니다. 그래서 있을 때는 잘하는데 없을 때는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러한 것을 두고서 한 말이 고식지계입니다. 그런데 시자라는 책에 보면 은나라 주가 노련한 사람의 말은 버리고서 항상 아녀자나 어린아이의 말을 썼기 때문에 주라는 아주 천하의 폭군이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와 식은 아녀자나 어린아이라는 뜻으로 주가 달려 있습니다. 자기 눈앞에 떨어진 이익이나 손해밖에 볼 줄 모르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당장은 이로울 듯하지만 결국에는 큰 화를 불러일으키기가 쉽습니다. 고식지계의 특징이죠. 엄발에 오줌 넣어봐야 뻔한 거니까요. 여러분, 누군가와 누군가의 대화를 나누고 어떤 큰 계획을 세울 때는 명분을 세우시고 덕을 세우십시오. 그래놓고 나머지 걸 이룩하는 사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임기응변만을 잘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엄발에 오줌 누울 일이 생깁니다. 고식지계의 꾀를 내거든 이놈아 엄발에 오줌이나 놓지 고식지계라니 큰 뜻으로 사람을 사귀십시오 라고 충고해주는 여러분 되십시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죠. 감사합니다.